우리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헌에 보이는 중요 섬의 고대 항목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일환으로 위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넓은 바다. 세상이 변해도 오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색다른 이야기가 있는 곳. 바로 고슴도치 섬 위도입니다. 위도는 부안군 격포원에서 여객선으로 약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습니다.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의 섬으로 망월봉과 도제봉 등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그리고 농업보다는 어업을 주로 하는 섬입니다. 어업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도, 굴러가는 바퀴와 닮았다고의 이름 붙여진 거륜도, 예전에 왕이 산에 올랐다고 전해지는 왕등도 등을 함께 포함하는 부안군의 유일한 섬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격포의 여객선이 가장 먼저 닿는 파장금과 위도 관아가 있는 진리, 그리고 과거 첼산어장의 파시 중심지로 유명한 치도리와 함께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인 위도 띠뱃놀이가 전수되고 있는 대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위도의 교육 중심이 되어준 위도 초등학교와 위도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위도 면사무소와 우체국, 소방대, 그리고 위도 안팎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 해양경찰파출소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지소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도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요?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른 시기에는 신석기 시대 토기편이 발견되어서 그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패총, 그리고 고분군, 그리고 가마터, 건물지 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금리에는 패총이라고 하는 조개무덤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치도리와 벌금리에는 고분 유적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벌금리에서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로 추정되는 무덤이 확인되어서 주목됩니다.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남송의 사신으로 온 서경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나타납니다. 죽도에서 멀지 않고 그 산이 유사한데
거기에 주민들도 살고 있었다. 고려에서는 찌를 듯한 고슴도치 털의 모양을 고섬섬이라고 한다. 이 산의 나무들은 무성하나 크지 않아 바로 고슴도치 털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위도의 이름이 고슴도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위도의 명칭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영파를 출발해서 개성에 도착하는 그 도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망망대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위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히려 곡식보다는 식수인데 식수를 위도에서 공급을 받고 고려 사람들한테는 쌀을 공급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중해로에서 중요한 기착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한중을 잇는 국제해로와 연안해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절강성 명주부터 흑산도, 위도, 고군산, 그리고 개경으로 해로가 이어지는데 이는 위도가 개경과 중국의 절강성을 잇는 중요한 기착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을까요? 고려시대의 청자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도경에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청자는 관아라든지 귀족들만 사용하는 중요한 도자기인데 치도리와 대리에서 많은 청자편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위도는 한중 흑산도 해로에서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고 사신들을 환송하거나 환영하는데 고려 관리들이 파견되어서 그러한 일을 보았던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간 기착지적인 성격에 더해 위도는 수군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는 인식이 나타나는데 그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1419년 8월 경기 좌도 수군 첨절제사 이각은 위도의 병선을 지어 주둔시킬 것을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도 병선을 더 지은 후 좌우영으로 나누어 한영은 항상 해변 둘레를 지키고 한영은 요충지인 경기도의 덕적도, 충청도의 연도, 전라도의 위도 등과 같은 섬을 지키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처음으로 위도의 병선이 배치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새로이 수군진 체계가 개편되면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었던 위도에도 수군진이 설치되었고 병선들이 재배치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왜구가 창궐하게 되는데 특히 위도 바깥에 있는 왕등도에 세종무렵에는 2차례 또 중종무렵에 돼가지고는 전라도의 그 병마절도사까지 출동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의 왜구가 쳐들어와서 위도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위도진에는 첨절제사가 임명되었고 임채진, 목포진, 다경포 등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양남은 문호라고 그랬습니다. 양남이라고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말하는 거죠. 그 전라도 해로에 있어서 서해 쪽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서해를 벗어지면 충청도 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도가 이 서해 지역의 수군지인의 팔포를 거느리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첨사지로 생각됩니다. 여지도서에
위도진의 규모와 그 정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도진 첨사 종 삼품 1명, 군관 13명, 진리 15명, 지인 8명, 사령 10명, 군내 7명 등이 근무하며 전라 우수영에 속한다. 이렇게 위도진은 서남 해안을 아우르는 거점 방어 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봉수대가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수대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을까요? 위도 봉수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려시대 중국 사신의 도착을 수도까지 알렸던 일종의 통신 시스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위도와 주변을 항해하는 배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등대의 역할입니다. 서궁의 고려 도경을 보면 중국 사신들이 흑산도에 도착하면 산 봉우리마다 봉화를 피워 수도까지 알린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당시 중국 사신들이 흑산도에 도착하면 서해안의 여러 섬들에서 봉수를 올려 그 소식을 당시 수도인 개성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도 또한 서궁이 지나간 섬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위도 일대 봉수대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도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하왕등도에도 예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등도의 봉수대와 위도 봉수대를 남쪽이나 북쪽 방면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좌우 두 개의 신호가 보였을 것입니다. 위도 주변을 항해하는 배들은 이와 같은 신호를 보고 섬들의 위치와 자신들이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봉수대의 흔적은 위도가 과거의 국제 항로와 연안 해로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중국 혹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어주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만 했던 위도는 수백 척의 고깃배들을 쫓아 장사꾼들이 몰려들었고 기생들도 따라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시장, 위도 파시는 우리나라 3대 파시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주로 온 곳은 일본서도 오고 다 왔어 있어요. 외국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었어 여기가. 그러고 여기 들락날락 하고 댕기고 여수 같은 데서 오고 목포서도 오고 강안도서도 오고 나라도서 오고 많이 왔어. 그러고 여기가 강정에 배가 하나 딱 찼었죠. 거짓말 보태면은 저 마을 저 물 건널 마을이 있었지. 식도라는 마을에. 그 마을 내까지 이렇게 배가 건너서 갈 정도가 그리 되었어. 이렇게 배로 건너서. 마을 내에는 가건물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는 상점과 주점이, 그리고 골목 사이사이에는 집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고깃배들이 나오고 어판장들이 생기면서 외집배들은 더 이상 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 등의 이유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돈벌이가 없으니까 다 나가고 육지로 나가버리고 이제 우리들만 남았죠. 이제 나이 먹은데. 과거 칠산바다의 풍족한 어족 자원으로 번영을 가져왔던 섬.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조기가 돌아오기를, 아니 다시 위도의 번영을 기다렸던 위도의 청년들은 팔순을 내다보는 노년이 되었고 수백 척의 배가 몰려들었던 마을의 파시는 어른들의 기억 속에도 멀어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위도 어장이 쇠퇴한 후 위도에서 행해지는 어업은 꽃게잡이와 함께 폐류 양식과 채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꽃게를 잡기 시작했는지 알긴 어렵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위도 지역에서 꽃게 어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꽃게를 잡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그물과 통발을 이용하는데 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그물을 이용합니다. 초기에는 뺑뺑이라고 불리는 안강망을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걸그물 또는 자망이라고 부르는 그물을 사용하여 꽃게를 잡고 있습니다.
꽃게의 주요 어장은 형제섬과 임수도 앞과 거륜도 근해입니다. 잡힌 꽃게는 직접 냉동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폐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도 주민들의 가장 큰 소득원은 바지락과 가무락 조개입니다. 가무락 조개는 2월부터 캐기 시작해 봄까지 채취하고 바지락의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연중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월부터 6월에 채취하는 바지락이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3월에서 6월 달까지가 제일로 바지락이 살이 통통이 올라와 가지고 맛이 제일로 좋은 때입니다. 호미를 사용해 갯벌을 긁어내고 폐류를 채취하여 망에 담아 그 무게만큼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힘들지. 겁나게 힘들어. 호무지르기가. 어찌겠냐면 긁는 것이 어깨 아프고 힘들어. 어깨도 아파. 많이 긁으면. 채취한 폐류 대부분은 어촌계를 통해 상당수를 외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위도는 농경지보다 밭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부분적으로 논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논농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양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고추 다 심어요. 이제 수확해야지 8월 달에. 농사지고 바다 일하고 실세가 어디가 있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늘을 비롯해 고추, 대추와 무 등 다양한 밭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그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논은 없고 밭농사 짓는데 지금은 좀 더 뭐 양념을 하고 그런 것뿐이고 이제 큰 산밑에를 전부 밭이었어요. 주로 어떤 작물을 심으셨어요? 야, 뭐 콩, 고구마, 옥수수, 뭐 고추, 마늘. 정월 초사흘날 대리에는 특별한 행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위도 띠뱃놀이입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별신굿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 하나로 명성이 높은 행사입니다. 띠뱃놀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제의 마지막 과정에서 띠배를 바다에 띄워 바다에서의 안전과 고깃배의 만선을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도 띠뱃놀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도 띠뱃놀이의 역사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도 띠뱃놀이가 마을 주민들, 특히 이제 공동 제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조기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 먼 바다로 나아가는 무렵부터가 이도 띠뱃놀이가 아마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위도의 띠뱃놀이는 의례가 행해지는 당일 아침이 되면 제의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복장을 갖춰 입고 원당 오르기, 원당제, 띠배 제작, 주산 돌기, 용왕꽃, 띠배 띄우기, 대동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을 우측 능선에 자리한 원당에 올라 성주꽃, 산신꽃 등의 굿이 이루어지며 오늘날에는
일부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군 위도도민 일동 감소고 원당제는 대략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밀물이 되는 시간에 맞춰 굿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원당에서 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을에서는 띠와 볏짚 등 여러 재료를 엮어서 띠배를 제작합니다. 띠배를 만드는 사람은 당에 올라가지 않은 남자들이며 이들은 선착장에 모여 띠배를 제작하고 원당제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당에서 내려온 이들은 마을의 동쪽 해안가를 시작으로 마을 주위를 도는 주산돌기가 행해지고 옆 마을인 전망리의 우물을 찾아 보살을 함께 지냅니다. 주산돌기를 마친 후 용왕제를 지냅니다. 이 의례는 무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왕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입니다. 용왕제가 끝나면 제상에 올린 제물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용왕밥을 만든 다음 마을 해안가를 따라 바닷가에 던지는 의식을 행합니다. 용왕제까지 모두 끝날 때쯤이면 바닷물이 만조가 되는데 이때 주민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띠배를 모선과 연결해 바다에 띄어보냅니다. 마을 안팎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고 개개인의 소망을 담아 바다에 보냅니다. 한편 조기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는 이 띠배를 띄어보내고 날이 어두워지면 주민들은 마을의 산 중턱에 올라 바위 틈에 숨어 바다를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이때 도깨비불이 나타나는데 도깨비는 고기를 몰고 다니는 대상으로 생각해 다음 날 도깨비불이 보였던 곳에 그물을 놓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도제라는 의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기는. 산으로 다니면서?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 거기가 높으니까 네. 거기가 이쪽 식사바다가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다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선조들이 깃발을 이제 오색기 있죠. 그놈을 들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초 이튿날 저녁에 이제 도제를 이제 굿을 치고 다 하고 도제를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이외에도 위도 내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당제와 백고사 등이 행해졌고 위도뿐만 아니라 식도, 왕등도 등에서도 의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도의 경우에는 대리마을의 띠벤놀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의례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업이 강한 식도나 대리 이 지역은 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띠배라는 게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제2 날짜도 그렇고 이 모셔지는 신도 어추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데 이제 용왕을 모신다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보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육지에서 바라보아도 한눈에 들어오는 보배와 같은 섬 위도. 고깃대를 쫓아 수천의 사람들이 해변가를 가득 메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겨운 풍경들은 점차 희미해지겠지만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사람들, 밤하늘 아래 찬란한 불빛처럼 위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불빛을 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바다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